11월 6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2, 3년간의 기출문제 전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나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짚어드릴 겁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것들을 도출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출제 여부는 출제자분의 기분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음만 유의해 주시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전 영역 공통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출제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을 약간만 바꿔서 동일하게 출제하는 문제들이 점점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청해만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독해까지 많아지고 있고요. 탭스도 약간 문제은행식으로 나아가는 건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10월 22일 시험에 보면은 우선 청해 5번 Seat taken all yours. 여기 자리 있어? 아니 앉아도 돼? 라는 문제는 작년 10월 2일 5번 문제의 모든 표현과 정답까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됐었고요. 9번 Up in the air. 프로젝트를 지속할지 미정이다 라던 문제는 8월 20일 10번 누가 의장을 맡을지 미정이다 라던 문제와 표현까지 유사했고요. 11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 대학교 수업 같이 들었다 라던 문제는 2월 13일 18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작년 컨퍼런스에서 봤다 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18번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왔다 라던 문제는 8월 6일 11번과 유사했고요. 19번 splurge. 파리 여행에 사치 한번 부려봐야겠다 라던 문제는 직전 10월 8일 16번 맛있는 음식에 사치 한번 부려봐야겠다 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22번 딸을 보낼 학교를 비교하는 대화는 9월 24일 28번에 학업과 사회성 측면을 비교하는 그 내용까지 유사하게 출제됐었고요. 23번 계속 떨어지는데도 선거에 출마를 고집부리는 정치인에 대한 문제는 4월 16일 28번 당선 가망이 없는데도 출마를 고집부리는 정치인에 대한 문제와 유사했고요. 24번 전공을 바꿀지 고민하는 대화는 4월 16일 24번과 3월 12일 24번에 current major 현재 전공을 물어보는 질문까지 동일하게 출제됐었고요. 25번 뉴욕 관광지 중에서 맨 처음에 어디 갈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9월 24일 25번 외출할 때 맨 처음 어디 갈지를 물어보는 문제와 유사했고요. 30번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이슈는 9월 17일 첫 번째 긴지문과 유사했습니다. 또 독해의 경우엔 4번 당대표 경선 후에 온건해진 정치인을 비판하는 문제는 9월 3일 8번 재선 자금 때문에 갑자기 급진적으로 변한 정치인을 비판하는 문제와 유사했고요. 10번 기후변화로 인한 산호 표백 현상에 대한 지문은 9월 24일 20번 문제와 유사했고요. 24번 뻔하지만 액션이 통쾌한 영화 리뷰 글은 9월 17일 24번 뻔하지만 재밌는 코미디 영화 리뷰와 유사했고요. 첫 번째 긴지문 홍수 피해 상황과 대응책 공지글은 9월 3일 청해 첫 번째 긴지문 폭풍 피해 상황 공지글과 유사했고요. 두 번째 긴지문 인디밴드 해체 썰에 대한 지문은 직전 10월 8일 다섯 번째 긴지문 비틀즈 해체에 대한 썰과 유사했습니다. 이전 시험들에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이전에도 똑같이 나왔는지는 이전 시험들에 대한 출제 예측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매 시험 올려드린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영상들을 통해서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확인하고 시험장에 가는 게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문과 선지 돌려 말하기에 쓰이는 단어들은 점수대별 빈출 단어에 포함된 조금 익숙하고 자주 쓰이는 단어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탭스 지문엔 생소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정답 선택지만큼은 좀 익숙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로 갈리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 시험 전까지는 이 각 점수대별 빈출 단어만큼은 최대한 완벽히 숙지해 가시고 시험 당일 단어가 좀 익숙한 선택지와 단어가 매우 생소한 선택지 두 개 중에 헷갈리신다면 이 익숙한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 무조건 단어가 쉬운 선지들만 정답으로 고르시는 건 위험하겠고요. 자, 그 다음 청해 파트 1, 2, 3 대화문에 최근 들어 반복 출제된 소재들을 좀 짚어드리면 우선 발표나 보고서 제출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소재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22일 9번 프로젝트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대화 20번 오래 작업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라던 대화 10월 8일 13번 외주업체 찾는 업무를 뭐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대화 19번 보고서 아이디어 좀 줄까? 라고 제안하던 대화 9월 24일 3번 워크샵을 위해서 이거 복사 좀 해달라 라고 부탁하던 대화 4번 너 컨퍼런스 때 발표할 거야? 라고 물어보던 대화 10번 계약 해지한 고객을 다시 제안해볼지 고민하는 대화 12번 밤 샜는데 발표가 미뤄져서 짜증난다 라던 대화 26번
제품 출시 일정 회의를 공유해주는 대화,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또 취업이나 해고 등 고용 관련 소재도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10월 22일 8번, 우리 부서가 감원된다는 소식. 10월 8일 10번, 애널리스트 포지션에 합격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라고 물어보던 대화. 20번, 정리해고돼도 넌 괜찮을 거다 라고 위로하던 대화. 9월 24일 29번, 이직하면서 직책이 올라가게 되었다 라고 공유해주는 대화,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 파트 3, 가장 고난도 문항. 메인 23번, 코렉트 28번, 인퍼 30번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정치 관련된 소재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데요. 10월 22일 23번, 선거 3번이나 떨어졌는데 계속 출마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정치인. 10월 8일 23번, 시장이 예산 늘리겠다고 한 거 표 받으려고 쏘아하는 거다 라던 대화. 9월 24일 23번, 어떤 정치인이 공약은 많지만 실제 변화는 많이 못 일으킬 거다 라던 대화. 9월 3일 23번, 시장이 재선을 고려해서 세금 인상 정책을 철회했다 라던 대화.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메인 23번에 좀 몰려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이런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우선 정치 성향, 좌우에 해당되는 각각의 개념들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알아놓고 이 중에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지, 혹은 애매하게 걸쳐 있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더 급진적인지 온화한지 등등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좌우, 이분법적으로 갈리지 않는 모호한 내용들이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4, 5, 코렉트, 쉬운 문항. 주로 33번에는 식당이나 서비스의 메뉴나 이벤트를 공지하는 지문이 출제되는데요. 10월 22일 33번, 어떤 자동차 회사의 지역별 실적을 나열하는 발표. 10월 8일 33번, 텔레뱅킹 음성 안내 멘트. 34번, 미술 클래스 공지. 9월 24일 33번, 어떤 식당의 아침 신메뉴에 대한 만족도 조사. 34번, 연 2회 진행하는 세일의 품목 안내. 이렇게 이전 두 시험은 변칙적으로 2문제씩이나 출제됐었고요. 이런 어떤 각각 메뉴들을 나열하는 공지글의 경우에는 우선 지문에 나온 각 메뉴와 특징을 서로 잘 매칭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다른 특징과 설명글을 엮어서 낚시하는 함정선지를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로 넘어와서 우선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에는 단순 동의어를 넘어서 의미상으로는 일맥상통하지만 아예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돌려 말해지는 선지가 늘고 있는데요. 10월 22일 4번, Focus to win broad support. 지지층을 넓히려는 노력을 softening tone, 온건해진 어조로 돌려 말했고요. 10월 8일 21번, In solar systems outer reach. 태양계의 외곽적 구역을 within solar system, 태양계 내 안쪽으로 돌려 말했고요. 27번, fifth. 제5회 행사를 had been held 4 times previously. 그 이전에 총 4번 개최됐었다로 돌려 말해줬고요. 9월 24일 19번, laser vibration. 레이저와 진동 기능을 visual tactile cues. 시각적, 촉각적 신호로 돌려 말해줬고요. 21번, solitary goal. 한 골 차이 승리를 narrow margin. 아슬아슬한 차이로 돌려 말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돌려 말하기를 체크하실 때는 단순 동의어 매칭을 넘어서 다른 표현이더라도 의미상으론 일맥상통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체크하셔야겠고요. 다음으로 연결어 유형에는 빈출 단어에 포함된 실제 쓰임새가 단순하지 않고 좀 모호한 연결어들이 정답인 문제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월 8일 9번 in particular, 10번 granted 두 문제 다. 9월 17일 10번 indeed, 9월 3일 9번 ultimately, 8월 20일 9번 in particular, 10번 granted 두 문제 다. 8월 6일 9번 granted, 10번 hence 두 문제 다. 7월 16일 10번 consequently, 7월 3일 9번 subsequently, 10번 meanwhile 두 문제 다. 6월 18일 10번 indeed, 5월 14일 10번 consequently, 4월 16일 10번 granted, 4월 2일 9번 moreover, 10번 indeed 두 문제 다.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이 중에 granted는 심지어 반년 만에 4번이나 출제됐었습니다. 기존엔 뭐 however이나 likewise 같이 방향이 명확한 연결어들이 정답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더 방향이 모호해서 실제 예문에서 봤을 때 복잡해 보이는 연결어를 많이 정답으로 출제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연결어들은 다른 빈출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예문과 함께 어떤 쓰임새로 정확히 쓰이는지, 어떤 구조를 잇는 역할을 하는지를 직접 체크하시면서 학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렉트 유형에는 꾸준하게도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은 출제되는데요. 10월 22일 22번, 109개의 원소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문제. 10월 8일 21번, 태양계 소행성 샘플의 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 9월 24일 19번, 파킨슨병 보행 보조기구. 20번,
산호의 기후 변화에 따른 색깔 변화에 대한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전문 용어가 나오더라도 탭스는 배경 지식을 문제를 푸는 데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전문 용어들을 고유 명사라 생각하시고 지문에 나온 그 해당되는 설명끼리 잘 매칭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전문 용어와 설명을 묶은 함정 낚시를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빈칸 메인 인퍼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담은 수필 지문이 종종 출제되는데요. 10월 22일 빈칸 1번 직감이 온 지원자 대신에 다른 애 뽑은 걸 후회한 경험담. 10월 8일 빈칸 1번 나이 들면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좋아하게 됐다 라던 경험담. 9월 24일 빈칸 2번 아이 없다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담. 메인 14번 눈에 잘 띄는 필명 쓰고 블로그가 흥행한 경험담,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수필은 오히려 지문 자체는 더 쉽기 때문에 기존 유형별 풀이법과 그대로 동일하게 당황하지 않고 푸시면 되겠고요. 빈칸이나 메인 유형은 접점을 돌려 말하는 선지를 고르시면 되고, 인퍼는 지문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 6번에서 8번, 코렉트 20에서 22번, 인퍼 24, 25번 같은 고난도 문항에는 독해도 마찬가지로 정치 관련 문제가 한 문제 정도씩은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10월 22일 빈칸 4번 당대표 경선되자마자 지지층을 넓히려고 갑자기 온건해진 정치인을 비판하는 문제. 10월 8일 빈칸 6번 정치인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당 내부의 극좌파들이다 라던 문제. 인퍼 23번 복지 예산 삭감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이다 라던 문제. 9월 24일 빈칸 5번 시민권 없이도 학교 이사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던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청해와 마찬가지로 독해도 정치 지문은 그냥 정치 성향 좌우를 미리 알아놓고 이 중에 대화 내용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청의 전반으로 빈출되었던 소재들을 짚어드리면 우선 ESG라고 하죠. 기후변화, 소셜 이슈, 기업 경영 윤리에 대한 소재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청해 29번, 30번, 36번, 독해 10번, 12번 첫 번째 긴지문. 10월 8일 청해 36번 첫 번째 긴지문. 독해 7번, 20번 첫 번째, 두 번째 긴지문. 9월 24일 독해 5번, 6번, 7번, 12번. 9월 17일 청해 23번 독해 네 번째 긴지문에 출제됐고요. 또 병, 약, 백신 등 의료 관련된 소재도 코로나라는 트렌드 때문인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청해 26번, 28번, 35번, 독해 13번. 10월 8일 청해 29번, 32번, 독해 14번, 9월 24일 청해 27번, 독해 19번에 출제됐었고요. 또 주식, 부동산, 은행 금리 등 재테크와 관련된 소재도 최근에 요동치는 자본시장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청해 10번, 33번, 10월 8일 독해 11번, 9월 24일 청해 16번, 독해 4번, 네 번째 긴지문. 9월 17일 청해 20번에 출제됐었고요. 다음 앱 업데이트, SNS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지문도 최근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독해 17번, 18번, 10월 8일 독해 2번, 9번, 15번, 9월 24일 독해 4번, 14번, 9월 17일 청해 31번에 출제됐고요. 다음 동식물 종에 대한 설명도 항상 꾸준하게 매 회차 여러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독해 8번, 15번, 16번, 19번 다섯 번째 긴지문. 10월 8일 청해 21번, 35번, 독해 5번, 8번, 16번 세 번째 긴지문. 9월 24일 청해 두 번째 긴지문, 독해 10번, 20번. 9월 17일 청해 34번, 독해 6번, 9번 첫 번째 긴지문에 출제됐고요. 스포츠팀, 선수, 경기 관련된 소재도 거의 매 회차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청해 32번, 독해 23번 네 번째 긴지문. 10월 8일 청해 18번, 독해 17번, 19번. 9월 24일 청해 22번, 독해 1번, 3번, 21번, 24번. 9월 17일 청해 16번, 독해 5번 두 번째 긴지문에 출제됐고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에 대한 설명은 한 회차만 해도 굉장히 여러 문제씩 출제되는 초빈출 소재입니다. 10월 22일 청해 34번, 35번 두 번째 긴지문. 독해 6번, 7번, 14번, 21번. 10월 8일 독해 4번, 22번 네 번째, 다섯 번째 긴지문. 9월 24일 청해 32번, 35번 첫 번째 긴지문. 독해 8번, 18번, 24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긴지문. 9월 17일 독해 8번, 10번, 12번, 20번 세 번째, 다섯 번째 긴지문에 출제됐습니다.
자, 오늘 짚어드린 출제 패턴들을 총 정리해보자면 우선 독해청의 공통, 기존과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청해뿐 아니라 독해까지 약간만 바꿔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다. 돌려 말하기에는 빈출 단어에 포함된 단어가 쓰일 확률이 높다. 청해 파트 1, 2, 3 대화문에 반복 출제된 소재로는 회사 업무나 고용 관련된 소재가 있다. 파트 3 고난도 문항 한 문제 정도는 정치 관련 소재가 꾸준히 출제되며 파트 4, 5 코렉트 쉬운 문항에는 식당 서비스 메뉴 이벤트 공지글이 출제된다. 그리고 독해는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에는 단순 동의어를 넘어서 의미상으로만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돌려 말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연결어에는 빈출 단어에 포함된 좀 복잡한 연결어가 정답인 문제가 늘고 있으며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된다. 빈칸 메인 인퍼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 경험담을 담은 수필 지문이 출제되며 빈칸 코렉트 인퍼 고난도 문항에는 정치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독해청의 공통 빈출되는 소재로는 ESG, 의료 질병, 재테크, 온라인 서비스, 동식물 종, 스포츠, 실제 역사, 인물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지문 선지, 함정 낚시, 출제 패턴과 빈출 단어 수거 등 최신 출제 트렌드를 직접 파악하신 이후에 시험장에 가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시험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고요.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저희가 매 시험 전 문항 정답을 보관해 드리고 있는데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친추해 두시면 시험 종료 한두 시간 후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총평 영상과 독해청의 전 문항 상세 해설 강의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